주정차 금지 구역부터 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이러한 지점에서 어떤 경우는 10m 이내이고 어떤 경우는 5m 이내입니다. 안전지대 정류장 횡단보도 건널목 이곳에서만 10m 이내가 되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5m 이내가 되겠습니다. 10m는 이제 안정횡입니다. 두 문자만 따면 이것을 안정환으로 하겠습니다. 안정환 슛입니다. 슛은 시에서 나오니까 바로 10m를 연상할 수 있겠죠. 안정환 슛 요것만 10m가 되고 나머지는 5m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5m짜리를 보면은 이제 오소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소모퉁이로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연결해서 암기하면 오소모퉁이로 안정한 슛이 되는 것이죠. 자, 밑에 그림을 하나 보면은 지금 이 모퉁이가 이제 코너킥이죠. 코너킥에서 안정환이 바로 슛을 날립니다. 그래서 이게 바나나 킥으로 해서 들어가죠. 오소모퉁이로 안정한 슛. 이렇게 하면은 5m짜리가 2개가 있고 10m짜리가 3개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 금지된 곳은 이렇게 다중이용업소와 도로공사 양쪽에서 5m고 이쪽은 아니죠. 두 문자를 보면은 이제 5매 다공터다 이렇게 했는데 주차할 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한참을 헤매다가 드디어 공터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겠죠. 5매 다공터다. 그런데 거기도 주차 금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면은 이분이 주차할 자리를 찾다가 드디어 공터를 발견했죠. 5매 다공터다. 근데 주차 금지입니다. 황당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은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가 8만 원이 물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주정차 금지 위반은 범칙금 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방시설 5m 이내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은 이것만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8만 원이 되고 뭐 승합차는 9만 원 그렇게 되겠죠. 긴급자동차를 보겠습니다. 자, 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를 보면은 앞지르기 금지 시기, 장소 이 두 개만 적용이 되고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지르기 시기와 장소 그리고 속도 제한, 끼어들기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암기를 하면은 앞시장 쏙끼가 되겠습니다. 시장 앞에서 쏙 끼어든다는 얘기겠죠. 앞시장 쏙끼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위반했을 때 처벌되는 경우는 음주운전, 주차위반, 끼어들기, 신호위반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음주끼신이 되는 것이죠. 음주귀신이 아닙니다. 음주끼신입니다. 이 경우만 처벌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3만 원, 측정 구부하면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처벌이 안 됩니다. 자, 서행하는 장소를 보면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 피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가파른 피탈길의 내리막,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를 암기하면은 교차할 때는 고개 내리구가 되겠습니다. 서로 지나실 때는 고개 내리고 인사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차할 땐 고개 내리고 인사하면서 서행하자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앞지르기 금지 장소를 같이 보면은 위에 있는 이 서행 장소 여기다가 터널 안 다리 위가 되겠습니다. 서행하는 장소에서는 속도를 못 내니까 앞지르기를 할 수 없겠죠. 자,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이 있죠. 무사고 운전자 표시장은 10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 운전한 사람에게 수여되는데 10년 이상이면은 이제 교통선실장 그 다음에 발전장, 질서장, 삼색장, 안전장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문제로 나와 있으니까 암기를 해야겠죠. 두 번째 따면은 이제 성발, 질, 3안이 되겠습니다. 자, 10년부터 성발질 3안. 운전면허의 종류를 보면은 자, 1종에 보면은 이제 특대 보소가 있죠. 그리고 2종에는 보소원이 있습니다. 특대 보소, 보소원 그렇게 1종과 2종을 먼저 구분합니다. 1종의 특수면허를 보면은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군원차인데 소형은 3.5톤 이하입니다. 견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수면허를 따면은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도 다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종 보통을 따면 원자도 운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자도 포함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그 어떤 면허든 따기만 따면은 다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도 원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허든 따기만 따면은
원자력이 아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장치 자전거가 아니죠. 대형면을 보면은 성룡, 성합, 화물, 건설, 특수. 특수까지 할 수가 있는데 견구는 제외됩니다. 이것은 특수면허로만 가능한 것이죠. 먼저 여기 보면 이제 이하와 미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잘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만 미만이고 나머지는 모두 이하가 되겠습니다. 125 초과하는 오토바이는 소형인데 125 이하는 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미만이라는 말은 안 나오죠. 미만이라는 말은 나오는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문자로 1종 보통과 2종 보통을 암기해 보겠습니다. 1 보는데 15라고 12만 할 때 만이니까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미만이 3개 있습니다. 12만 건에 열통터에서 열받아서 삼지창으로 콱 찔러버리고 싶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종 보통을 보겠습니다. 2보세요. 10이니까 식사하세요. 3.5는 사모님 되겠습니다. 2보세요. 식사하세요. 사모님.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15죠. 15가 1 보는데 12만 걸고 열받아서 삼지창으로 콱 찔러버리고 싶겠죠. 지금 삼지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를 잘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15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2종 보통입니다. 이보세요. 식사하세요. 사모님 되겠습니다. 지금 사모님이 지금 강아지를 안고 있죠. 자, 연습면허도 1종, 2종이 있는데 이때도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의 여건하고 같죠.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정지된 경우에 감경 기준을 또 암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보면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 수단이 되는 경우, 모범 운전자로서 처분 당시에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근거를 하여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이 있으면은 감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래에 있는 이 5가지 요건이 있어버리면 감경이 안 됩니다. 자, 먼저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보면은 자, 생모 3년 도표가 되겠습니다. 맹모 3천지교란 말이 있죠. 그 말하고 좀 비슷합니다. 생모가 3년 동안 도표를 그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대단하니까 감경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감경 제휴 사유를 보면은 5년 이내에 인피사고 3번 이상 있는 경우, 또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 그리고 과거에, 이때는 이제 5년 요건이 아닙니다. 과거에 0.1을 초과한 음주운전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음주운전 하다가 인피사고를 낸 경우,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 도주, 또 폭행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제외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두 문자로 암기하기 위해서 밑에 아두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생모 3년 도포 했는데, 망년회에서, 망년이라는 것은 이제 미음은 숫자법으로 5를 의미하죠. 그래서 5년 내에 망년회에서 인삼주, 인피 사고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년회에서 음주운전 한 것이죠. 5년 내에 인피 3번 음주운전 한 경우에 망년회 임산주에 0.1초 만에 0.1을 초과한 경우죠. 인사불성, 인사사고 냈거나 혹은 측정 불응하거나 뭐 도주, 폭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외우면은 생모가 3년 동안 도표를 그리고 상당히 잘했는데 망년에 갔다가 인삼주 먹고 0.1초 만에 인사불성이 됐다. 이렇게 스토리를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생모죠. 생모 3년 도표 그리고 망년에 가서 인삼주 먹고 0.1초 만에 인사불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면허 발급 기간 제한을 보면은 즉시 할 수 있는 경우 6개월, 1년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자, 적성검사로 면허 취소된 경우는 즉시 적성검사 받으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벌금 미만으로 확정이 된다든지 선고 이후에 기소 이후에 이렇게 받으면 기간 제한 없이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6개월은 가장 짧은 원자 면허죠. 이 원자 면허는 위반하고 6개월만 지나면은 바로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 면허 중에서도 무면허나 공동위험으로 취소가 된 경우에는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1년이 지나야 면허를 딸 수가 있는 거죠. 이 원자의 공동위험은 보통 그 폭주족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좀 제재를 좀 길게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원자 무공에 대해서는 1년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그 결격 사유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무면허로 적발되었거나 뭐 음주운전에서 취소되거나 공동위험행위, 약물은 뭐 과로라든가 뭐 마약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러한 경우로 취소된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는 1년 동안의 면허 결격 사유가 됩니다. 이것을 무음 공약 이렇게 두 문자로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 없는 공약이죠. 무음 공약. 자, 그리고 특이한 것으로 이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차이범으로 부르겠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른 범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경우에도 면허 취소하고 1년 동안 면허 결격 기간을 준다는 것이죠. 자, 2년짜리를 보면은 무면허를 3번 한 경우, 그리고 음주, 뭐 측정 거부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고요. 우선 특이한 것을 보면 이제 범죄로 인한 경우입니다. 허위 수단으로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뭐 대리 영시했거나 혹은 자동차 절도입니다. 이런 경우는 2년간 이제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자동차 절도라고 했는데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 강도 그리고 두 번째 절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조금 더 암기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규정에 보면은 자동차를 빼앗은 경우니까 이제 강도가 되겠죠. 그러한 경우는 한 번만 해도 면허 취소되고 2년간 결격 사유가 되는데 자동차 그 자체를 절도한 경우, 그러니까 차이범하고 다르죠. 차이범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른 범죄를 한 경우고 이 경우는 자동차 그 자체를 절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운전을 한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자동차를 절도를 해서 운전한 경우에는 면허 정지 100일 처분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절취해서 운전을 하면은 바로 취소가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차를 절취를 해서 적발이 되면은 그때는 취소 처분을 합니다. 이때에 이제 다음 면허를 받으려 그러면은 2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 절도라고만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자동차 절도로 취소된 경우에는 두 번째 경우에만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때에만 2년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3년짜리를 보면은 위에서 나왔던 차이범의 경우에 무면허 운전하고 결합이 되면은 3년간 못 보게 됩니다. 원래 차이범은 이제 1년짜리라 그랬죠. 그리고 무면허도 1년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결합되면 3년간 면허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아주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것이고 이것이 시험에 또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임피도주한 경우는 이제 4년간 결격이 되겠습니다. 자, 임피도주 사악한 년 이렇게 암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4년이라는 이 년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만들었는데 뭐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사악한 년, 4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음주 사망은 5년입니다. 그래서 음주 사망할 년 이렇게 해서 5년이 되겠습니다. 방금 암기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개월짜리는 원자 면허, 1년은 이제 원자 무공하고 차이범, 무음공약 등 대부분이죠. 그리고 2년짜리는 보면은 무면허 3번 한 경우에 그리고 범죄의 경우에 있었습니다. 허위수단, 뭐 대리영시, 자동차 절도. 3년짜리는 차이범에다가 무면허가 결합된 경우, 4년은 임피도주, 5년은 음주 사망입니다. 자, 이 경우에 그리고 이제 2번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2회 이런 게 있는데 이때는 또 1년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암기를 한 상태에서 각 행위별로 그 제한되는 기간을 가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음주 운전을 2번 했다. 그러면은 무음 공약은 1년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음주가 1년, 그리고 2회란 말이 있으니까 2회란 말이 있으면은 곱하기 2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으면은 플러스 1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1년에서 2년 동안 제한이 되는 겁니다. 자, 음주 사고를 냈다. 그러면은 음주가 1년이 되고 사고도 1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면허가 제한되는 것이죠. 자, 음주 사고를 2번 냈다. 그러면은 음주가 1년이고 사고가 1년이죠. 거기에 2회가 들어가면 또 플러스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3년 동안 제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 음주 1, 사고 1 두 개 더하면 2가 되죠. 거기다가 2회니까 곱하기 1을 해가지고 4년 동안 제한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2회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플러스 1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조금 더 보면은
자동차를 절도했는데 이것을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범죄는 2년짜리죠. 그 2년 플러스 무면허는 1년이 되기 때문에 3년간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음 공략하고 인피도주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무음 공략한 경우가 1년짜리이기 때문에 인피도주가 4년짜리죠. 그래서 5년간 제한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 등 다른 운전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상상적 경합에 대해서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음주운전을 2번 했다. 그리고 무면허 운전을 했다. 이럴 경우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잖아요. 이게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행위로 2개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인데 운전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동시에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상상적 경합이 되고 무면허 운전은 흡수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 안 합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2번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년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상상적 경합하고 실체적 경합을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쉬우냐,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운전이 나오고 또 운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회에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무면허 운전을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무면허 운전이 범죄와 결합이 되면은 실체적 경합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자동차를 절도를 했다. 2년짜리죠. 무면허 운전을 했다. 1년짜리인데 자동차를 절도하는 행위와 무면허 운전하는 행위는 여기서 전혀 성질이 다르죠. 근데 실체적 경합에 대해서 그대로 플러스 해주면은 3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피도주 했다. 무면허 운전했다. 인사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하고 무면허 운전만 한 것하고는 또 성질이 다릅니다. 또 여기도 운전이 안 나오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적 경합이 되고 5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예외가 있죠. 아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바로 차이범입니다. 차이범이 1년짜리죠. 여기서 이제 무면허 운전이 더해지면은 이것도 1년짜리이기 때문에 아까 위에 공식대로 하면은 2년만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자동차 절도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절도는 범죄니까 2년짜리고 무면허가 1년짜리라서 3년으로 되죠. 이것하고 사실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3년간 제한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예외적인 것이죠. 이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이 나는 범죄입니다. 일반 절도하고 다르죠. 일반 자동차 절도하고 다른 차이 나는 범죄라서 차이범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차이범이 무면허하고 결합이 되면은 원래 2년짜리가 돼야 되는데 3년짜리가 된다. 예외적이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면허 운전의 기산점은 원래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면허 취소율이 될 수가 없죠. 취소를 하고 싶어도 면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한 날이 됩니다. 위반 1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기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면허 정지 중에는 면허가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면허 취소할 때 그날부터 기산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무면허 운전을 3번 한 경우에 이제 2년 제한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무면허가 원래 1년짜리고 2회가 이제 플러스 1이 되는데 무면허에 대해서는 이제 3번까지 해야 2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회를 플러스 1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면허 1년, 3회 1년 그렇게 하면 2년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보복운전이 있고 난폭운전이 있고 공동위험행위가 있죠. 보복운전이라는 것은 이제 형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도교법에서 나오는 것이죠. 피해를 주는 운전자를 보복하기 위해서 고의를 위협하는 것이죠. 이것은 특정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운전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은 형법에 따라서 좀 강하게 처벌됩니다. 난폭운전이라는 것은 다른 운전자를 위협해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인데 아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반복한 경우입니다. 아래 행위를 하고 해놓고 아래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바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불특정 다수인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복운전은 특정에 대해서 하는 것이면은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위협하는 것이죠. 사유를 보면은 뭐 소음 발생, 앞조르기 위반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도 두 문자로 암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압, 안신중, 급진, 속행, 후유가 되겠습니다. 뜻은 이제 소압해서 신중하게 운전을 해야죠. 근데 안 신중하고 급진, 속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날 뻔했겠죠. 사고 났으면은 사고 처리될 건데 사고가 안 났겠죠. 그러니까 난폭 운전을 처벌하는 겁니다. 후유 되는 것입니다. 공동위험 행위는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으로 난폭 운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겠죠. 도교법에 의해서 처벌되겠습니다. 주요 벌점에 대해서 보면은 아까 나왔던 이제 최초 차량 절도에 대해서는
100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사고는 90점입니다. 공동위험행위, 승객들의 차 내 소란 방치, 그리고 난폭운전, 이것은 벌점이 40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사다난이죠. 공동위험행위도 다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승객들도 여러 사람이겠죠. 소란하니까 다입니다. 다, 사, 다난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다하고 난은 사회성이라는 것이죠. 다사다난. 자, 중침,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고속도로 전원차로 갓길 통행 위반, 벌점 40점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 위반, 물피도주는 15점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보면은 이것도 내용이 좀 많은데 이것을 전체를 또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정지치수는 0.03에서 0.08이 되죠. 이 경우는 이제 1년 이하 징역이 됩니다. 500만 원 이하 벌금이죠. 보통 1년의 징역이 들어가면은 요즘 법률은 다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도계법에서는 상당히 좀 배려를 해줬죠. 그래서 1년 징역인데 5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취소가 됐을 때는 이제 0.08에서 0.2 미만일 경우에는 1년에서 2년까지 징역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벌금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0.2라는 것이 나오는데 밑에도 보면 0.2가 나오고 또 2회란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음주 단속 수치가 2라는 숫자가 아무튼 나오면은 또 2회 이렇게 2라는 숫자가 나오면은 처벌도 항상 그 2년 이렇게 2가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착안해서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암기의 뼈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0.2 미만은 2년까지 징역이다. 그러면 1년일 때 벌금이 500만 원이니까 2년이면은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1년에 500만 원이라는 것만 알면은 벌금은 별도로 암기를 안 해도 징역만 기억을 하면은 유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취한 경우, 그러니까 0.2 이상이 되는 것이죠. 이때도 2가 나오니까 일단 2년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장 5년까지 됩니다.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경우도 0.2 이상이랑 같습니다. 이때도 2가 나오죠. 그래서 2년에서 5년까지입니다. 요것은 처벌이 같습니다. 이때도 이제 벌금은 2년이니까 1000만 원이 되고 5년이면 원래 2,500만 원인데 500만 원 깎아줬죠. 그래서 2천만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측정 거부한 경우에 이때는 이제 측정을 거부했으니까 일단은 취소 수치라고 보고 취소 수치인 1년에서부터 가장 많은 5년까지 그렇게 1년에서 5년까지로 이렇게 징역형이 있고 벌금은 500에서 2천만 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음주치상을 하게 되면 1년에서 15년 징역으로 강화됐죠. 그리고 벌금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입니다. 아까 음주운전 했던 거하고 또 다르죠. 1년일 때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음주치상 한 1년이 되죠. 한 1로 15가 되겠습니다. 1000벌에서 1000벌을 받는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치사는 무기나 3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음주치사를 하게 되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보면 이제 부모가 사망을 하게 되면 3년상을 치렀죠. 그렇게 무고한 사람을 사망하게 했으니까 최소한 3년상을 치르는 마음으로 교도소에서 좀 속죄를 해야겠죠. 그래서 3년상이 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보면은 교통사고에 이제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합의라든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반드시 처벌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개 예외사항이 있죠. 이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혹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하죠.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그리고 인피도주한 경우, 그리고 사망사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문자를 따서 외우면 12불도사가 되겠습니다. 12불도사. 12불도사는 반의사불벌자도 아니고 합의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무조건 하고 기소한다. 그리고 특가법이 있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이 적용이 되면은 이러한 이제 교특법은 특가법에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특가법의 대상을 보면은 인피도주한 경우, 그리고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있죠. 이것이 이제 음주운전 치사상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개정이 되면서 들어온 것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사상한 경우죠. 그것을 좀 줄여서 스쿨존 치사상으로 제가 말을 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단어가 짧으니까 암기하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먼저 12불도사에서 흡수될 수 있는 게 이제 인피도주가 있죠.
그리고 12개 사항에 보면은 음주운전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질차상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흡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두 문자로 정리를 해보면 스쿨존이 있죠. 스쿨존이고 음주약물 치사상이기 때문에 음약이 되고 도주는 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음도약을 한번 암기를 했었는데 스쿨존 음도약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고, 우리 주차장에서 음도약 하면은 도로 같은 상에서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교법이 적용이 안 되는데, 이 음도약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라도 도로가 아니더라도 도교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스쿨존 음도약은 특가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함께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피 도주,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경우에는 도교법을 적용을 하죠. 이때는 이제 소형차 같은 경우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12개 예외사항을 보겠습니다. 이제 과음, 무신중, 철길 앞 횡단보도, 어린이, 승화가 되겠습니다. 자, 승화는 사망했다는 뜻이죠. 과음을 해서 제대로 신경을 못 쓴 거죠. 무신중하게 운전했는데 철길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여가지고 어린이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승화. 이렇게 해서 12개 사항을 암기를 하고, 자,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과속운전 같은 경우는 제한속도 20km 초과합니다. 신호지시 위반에 대해서는 신호위반뿐만 아니라 교통정리 경찰관 신호위반, 그리고 통행금지라든가 일시정지한 안전표지 위반까지 포함이 됩니다. 우리 그 공제에 실무정화에 보면은 이제 회전 교차로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한 표시가 있죠. 그것은 안전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로 진행을 했다면은 안전표지 위반으로서 12개 사항 예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중앙선 침범을 보면은 중침뿐만 아니라 이제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이 포함됩니다. 일반 도로는 아니죠.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한 경우만 12개 예외 사항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앞지르기 위반을 보면은 앞지르기 시기, 장소, 방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앞시장방이 되는 것이죠. 우리 긴급자동차의 그 특례 요건에서는 앞시장 쏙기였죠. 그래서 방법을 제외하고 앞시장까지만 포함이 됐었는데 12개 예외 사항에는 앞시장 반까지 다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이제 끼어들기도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앞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에서는 이제 방향 지식이라든가 등화라든가 경험기, 앞지르기 차로를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요건을 정해둔 것이죠. 앞시장방 뿐만 아니라 고앞방까지 앞지르기 위반에 들어간다는 것. 자, 여기에 보면은 나오죠. 과음해서 무신중하게 운전을 하다가 철길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여가지고 어린이가 승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